이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 비대면에서 이제 온라인상에 계시는 또 여러분들도 온라인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수받으시고, 또 옆에 동료는 없지만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과정이 디자인된 핵심의 내용들은 그 하늘색 책 바인딩돼 있는 이 내부 통제 평가 감사 인정 그 교과서에 특히 챕터 2, 그죠? 챕터 2에 168쪽부터 213쪽짜리를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외운관이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 내부 통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궁금할 때 들여다봐야 될 참고 자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부 통제에 관련되는 국내에 다양하게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여기다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 책자를 아예 접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종이를 아예. 그죠? 종이를 접어서 한 번씩 이 눈으로라도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다 이렇게 좀 포커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아래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컨트롤을 하는 목적은 내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더 느끼게끔 가이드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어떤 이 비효율이 아니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돼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국내에 나와 있는 자료 속에서 한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기에 오셔서 새로운 거를 뭘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가 플러스가 조금씩 일어난다. 이제 한 단계 더, 하나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의 어젠다가 새로 생기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접근 방법이다 이거죠. 우리 모두 확정 편향적인 생각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또 내가 접근해 본 경험이 모든 거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벗어나줘야 된다. 따라서 이웃 동료들 중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그죠? 늘상 만나는 사람보다가 자주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핵심 그룹을 3 내지 5명 정도로 그룹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글쎄요, 한 방에서도 좋고, 또 한 조직에서도 좋고, 또 어떤 블록에서도 좋고, 3사람 내지 5사람의 그룹핑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사회가 선진 사회다. 이 5사람을 선정하는데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든지 내가 컨택트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양한 블록의 사람을 5사람 정도를 자기 주변에 항상 두는 것이 바로 선진사회의 장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공하는 분야보다가 다른 사람이 전공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핵심 그룹의 멤버는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 좋고, 그죠? 그분과 함께 내 생각을 던지면서 내가 스스로 나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걸 찾고 자기 스스로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본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그룹 스터디입니다. 독일의 대학은 4개 중에 고르기 문제 안 냅니다. 토론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그룹 리포터에 의해서 점수가 나갑니다. ABCD에 우리 같이 상대적인 절대적인 그런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로 일반화된 거죠. 그죠? 사실 이 독일적인 문화는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자기 통제가 잘 되는 문화다. 이 세상에 가장 그래도 벤치마킹 할 만한 문화의 나라가 독일이나 스위스 정도의 그 업군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따라서 그 문화를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뛰어난다. 뭔가 뛰어난 게 있다 이거죠. 아마도 독일 사람이면서 한국에 와서 TV에서 우리나라 말을 잘하면서 JTBC 같은 데서 보면은 모아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독일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제가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더 쉽게 제가 와닿았죠. 와닿았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니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평범한 것이 비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범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비범한 비결이다. 평균이 뭐가 비범하냐? 평균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데서 나오는 센스를 만들어 얻으면서 그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생각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비범한 생각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위가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뭔가 상상에 떠오르면은 Five Wise Men 클럽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라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생각을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드백을 받는 거죠. 내가 내 혼자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소위 dream it. 자기 상상에 있는 것을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챗 GPT 같은 데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보다가 자기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더불어 해결한다. 같이 해결한다 이거죠. 같이 해결하기면 같이 같은 길을 간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주장하는 핵심의 키워드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죠?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그 순간은 아무도 예측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있다가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없어지는데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내 생활이다 이거죠. 그래서 통제가 생활이에요. 통제 자체가 생활이에요. 그죠? 통제를 통해서 자기는 한 단계 한 단계 앞서간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컨트롤이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 관리의 노하우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컨트롤 이것이 리더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이 코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내부 통제가 뭐냐 하고 물으면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독일의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어요. 이 그리스에서 고대 이집트에 세금을 징수를 담당하는 관료가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관료가 있었어요. 이게 이집트 문화가 우리 그 인류의 역사 문화 속에서 원조에 가까운 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인류가 탄생돼서 그죠? 번져오는 거 하는데 이 이집트에서 꽃을 피웠는데 그때 이 당시에 벌써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징수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관료가 같이 있었어요. 한 사람 그대로 두지 않은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독일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재 독일의 문화입니다. Fear, Augen, Princip이라고 그러고 Four Eyes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자, Four Eyes Principle이니까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죠? 두 사람이 관여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 세금을 한 사람이 걷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혼자 의사결정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 특히 Five Wise Men 클럽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개의 눈입니다. 그죠? Ten Eyes Principle이에요. Ten Eyes Principle에 해당되는 어드바이스를 받고서 결론을 내면은 그 결론은 그런 대로 한 발짝 나아가는 좋은 방향의 의사결정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꿰테가 했던 메시지 중에서 연대 책무, Four Eyes Principle은 인류가 만들어낸 아이디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다. 우리가 복식북이라는 왜 차변 대변의 장부에 이쪽도 적고 이쪽도 적고 양쪽에 적느냐. 그 자체가 벌써 내부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 통제는 혼자가 아니고 누구와 더불어서 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미국의 내부 통제 기구 또 이제 그 최고 감사 기구에 해당되는 이제 인터사이에서 나오는 이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이 내부 통제 평가원에서 내부 통제는 이래야 된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합니다. 이게 모든이란 말에다가 저는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요. 그죠?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체크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수긍해야 돼요. 내가 체크해 놓은 거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동의해 줘야 돼요. 동의를 못 받을 체크라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 절제, 겸손, 배려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지가 최근에 행동 강령을 바꿨어요. Act with humility. 겸손하게 행동하라. 겸손하게. 지가 미국을 상징하는 제조업입니다. 그죠? 그 제조업의 이 강령이 바뀌었어요. 그죠? Act with humility.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겸손하게 행동하라.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 리스크 관리 따로 있고 업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리스크 관리와 업무는 같은 것이다.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리스크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크란 말은 기회와 반대되는 개념의 위협적인 그런 개념도 거기 같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밝은 면을 보는 것이 내부 통제다. 내부 통제는 밝은 면의 리스크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투명하게 의사결정한다고. 사실은 투명한 의사결정이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투명한 의사결정이 바로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다 이거죠. 이렇게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조직에 살만한 기분을 느껴야 돼요. 그 조직의 가치를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OECD에서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황 감사님 지금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많이 준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세계적으로. 스위스. 네, 스위스. 스위스가 자기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를 줄 것 같아요? 상당히 낮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낮을 거예요. 아시아권에서는 그런 대로 일본이 좀 앞서 있는 편에 속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갖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정도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부 별로 신뢰 잘 안 해요. 어떤 조직의 리포트 신뢰가 떨어져요. 또 어떤 사람의 얘기 또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우리는 낮은 사회에 속해 있어요. 그죠? 스위스는 신뢰가 높은 나라에 속해 있어요. 신뢰가 높은 비결의 저는 하나가
스위스의 정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는 정치 제도 속에서 주정부의 대표가, 그죠? 주정부의 대표가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합니다. 1년마다. 주정부의 대표도 돈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안 받고 무료 봉사합니다. 그래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구의원, 시의원 뽑을 때 처음은 스위스처럼 북구 여러 나라처럼 돈 안 받고 봉사하겠어요. 그죠? 어느 날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급여가 뭐 나가고 이렇게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흐트러진 모습에 소셜 트러스트가 바닥이다. 우리 사회는. 그래서 현재 IMD에서 평가하니까 63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53번째입니다.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국내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평가한 점수가 53위에 속해 있다 이거죠. 우리는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신뢰가 낮은 나라다 이거죠. 그죠? 거짓말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하드 컨트롤은 내부 회계 관리제도 잘 깔아놨어요.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규정 잘 돼 있어요. 강령도 잘 돼 있어요. 하드웨어는 들어가 있어요. 그죠? 소프트웨어는 바닥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바닥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내부 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돼. 그죠? 하드웨어로 잘 돼 있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소프트 컨트롤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드 컨트롤의 시대는 이미 간 겁니다. 소프트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죠? 규정에 의해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규정에 뭐 보통이다, 뭐 미흡이다, 뭐 이렇게 우수하다, 적당하다 등등 표현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 컨트롤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하는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활하는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다. 실제로 세종이 왕이 됐을 때, 23세 왕이 됐을 때 이분 스스로 자기는 여러분의 대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23가 된 이 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경청의 문화가 어디로 가는 거 하니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경연을 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세종의 위대한 업적을 넘기는 비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에도 이제는 풀어놓고 헤쳐놓고 얘기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오가 작동법은 5사람의 기준을 통해서 5사람씩 모아가지고 5가구를 모아서 거기에 식량 부족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바로 그 5가구 내에서 해결해서 식량이 더 부족하게 되면은 고을원한테 요청해서 비상식량을 받도록끔 하는 제도가 이때 비로소 시행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역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내부 통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이거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삼강오륜 행실도는 최고의 도덕률이었다 그 시대에. 미처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도덕률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양쪽 장부를 이렇게 대조한다든지 또는 기록한 것을 다시 다른 사람이 기록했는 것과 이렇게 중복 기록하게 한다든지 또는 인사고과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깨끗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실행 기준으로 채택했다 이거죠.
사실은 이 제도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중국의 고전 속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세종은 꿰뚫어 보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세종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고, 특히 태계 이황은 정치가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사회에 기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학자로 가버린 거예요. 학자로 가버렸는데 뭐를 연구를 했는가 하니, 신은 마음이 통제하고 귀는 신장이 통제하고 신체는 머리가 통제한다는 이 활인신방의 로직을 자기의 연구 영역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단 칠정론, 이리 예지 신 감성 통제하는 그 사단 칠정론을 생활의 규범 속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활인신방이에요. 이 활인신방이 이웃 일본 왕실의 규범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대학자가 만든 규범을 우리는 안 지키고 이웃 일본의 황실의 규범이 돼서 일본 국민의 도덕이 된 거예요. 일본 국민은 거꾸로 이태계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민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순신 장군이 새벽에 그 부대 내에 있는 다양한 물자의 수급 장부를 자기 스스로 가서 보는 거예요. 장부를 본 거예요. 그죠? 실물하고 대조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부하들하고 끊임없이 얘기했다 이거죠. 자, 군비가 부족하고 장비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어떻게 한 건 자기가 눈으로 실제로 현장 답사를 해서 정리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 통제는 현장 중심입니다. 후선에서 체크해갖고 됐다고 생각하시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내부 통제 플랫폼에 체크리스트에 체크했으니까 내 임무 다 했다. 그거는 기본의 기본이고 플러스 현장 중심으로 보아주셔야 되는 거죠. 현장 중심이 어떤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소프트 컨트롤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띕니다. 소프트 컨트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걸 우리는 찾아서 관리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전문 역량을 키우라고 그러는데 사실 MZ세대는 자기가 전문 역량을 키울 만한 장소인가 아닌가를 직장을 택할 때 우선순위를 준다 이거죠. 현재 급여가 높으냐, 다른 어떤 프린지 베네핏이 높으냐, 그런 것들도 물론 고려는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젊은이가 더 새롭게 나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초점이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사적인 리스크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면은 그 회사가 보탬이 돼서 자기가 기여한 것이 바로 가치로 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거죠. 특히 오늘날 많이 얘기하고 있는 ESG는 이제 ESG의 시대는 갔습니다. 사실은 지속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ESG는 범위가 좁아요. 지속 가능성은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은 시대로 시대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사람이 모든 정보의 최우선 수단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적도 있지만은 사람 중심의 자본이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이게 인적 자원이 아니고 자본이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내부 통제 평가에 관련되는 여러분의 전문가는, 내부 통제 전문가는 인적 자원이란 말보다가 인적 자본이라고 표시하려고 해요. 왜? 자원은 바꿔줄 수 있어요.
자본은 바꿔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조직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꽃이 피어야 돼요. 자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EU 국가에서는 휴먼 캐피털입니다. 휴먼 리소스가 아닙니다. 미국은 아직도 리소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많은 조직에서 아직도 리소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사람의 중요성이 모든 통제의 핵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의 통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통제하는 그 범위 속에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커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성진과 교육 훈련과 여기 정기적 직원 면담 저게 리더의 일입니다. 정기적인 직원 면담. 우리나라의 유한 킴벌리는 사장이 나를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 사람이 진재성인데 재승아라고 부르든지 진형이라고 부르든지 사장이란 말은 하지 말아라. 사내에서. 사장이 찾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모든 직원을 자기가 시간이 되는 범위 속에서 1대1로 면담하겠다. 취임 후부터 계속 지금 면담하고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직원 면담입니다. 직원 면담이 최고의 내부 통제입니다. 내부 통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CEO가 조직에 깊이 인볼브돼서 그 직원들과 면담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예외 보고가 나올 수 있어요. 예외 보고. 그게 뭔가 이 제한 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살려준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거죠.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부 통제와 내부 감사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뭐 쭉 잘 아시는데 하여튼 내부 통제는 시스템이고 내부 감사는 펑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 국내에 IT 회사로 지금 저 유한 킴벌리가 내부 감사실이라는 말 안 쓰고 내부 통제실이라고 바꿨어요. 감사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통제의 방향으로 감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죠? 10년 전에 이미.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저 LG그룹의 경우에도 정도경영실 있죠. 그죠? 정도경영실에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경영실에서 진단하잖아요. 감사라는 말을 즐겨 쓰는 스타일 아니다 이거죠. 저기도. 문화가 그렇게 다양하고 달라져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사 탐정적으로 아무리 일해봐도 국가 발전에 도움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많이 해먹었다고 찾아갖고 그거 그렇게 열 올려봐도 국가 발전에 도움 안 됩니다. 따라서 수사 탐정적인 일은 최소한으로 고발되어 오는 거, 내부 문제가 된 거, 이슈가 된 거, 그거 중심으로 보자 이거죠. 수사 탐정적인 입장에서 뭐가 없느냐 찾으려고 너무 혈안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방향은 이미 아니다 이거죠. 가야 될 방향은 미리 사전적으로 체크하라. 사전적으로. 미리 예방하라. 이거 이상한데, 이거 기미가 이상한데. 기미 이상하다는 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이상한 기미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략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절차 이것을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끊임없이 절차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가 아닌가 절차를 끊임없이 고쳐야 됩니다. 절차는 한번 정해진 대로 그대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아마 LG그룹에서는 저런 것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한 10년 전부터 지금 내부회계 관리자들 해왔기 때문에 절차 개선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그 절차 개선이 가장 좋은 내부 통제의 효과적인 것이다. 그죠? 내부 통제를 누군가가 제3자의 눈으로 봐주지 않으면 내부 통제가 안 됩니다. 자, 이 내부 회계 관리제도 뭐 예, 그런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미니멈 75개, 뭐 120개, 300개 이렇게 다 회사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그걸 다 체크해 본들 뭘 하겠어요? 누가 체크를 하겠어요? 가장 젊은 주니어가 해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몇 년에 한 번이라도 CEO가 직접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CEO의 환경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죠? 또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따라서 옆에서 하고 있는 그 오류를 적발하고 어쩌고 하는 그 내용을 제대로 체크해서 여기는 미심적인데 여기는 미흡한데 좀 고쳐야지. 고칠 수 있는 그런 모멘트를 잘 포착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바로 내부 감사의 대상이다. 그래서 내부 감사가 컨설팅 중심으로 하라 그런다고. 전략 중심으로 하라 그런다고. 가치 정진 중심으로 하라고 한다. 뭐예요? 예방 통제하라는 거예요. 예방 통제. 지금 규정에 이렇게 놓고 고객을 대하면 안 돼. 좀 고쳐야 되겠어. 사실 곳곳에 참 많습니다. 특히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는 이익 추구가 아니고 자리 중심이에요. 그죠? 자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마치 파워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도 많이 관여하는 형상이지만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은 감사가 회계감사 보고서에 숫자가 별로 차고 없으니까 적절하게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동창회 회장이 되기 전에 취임사로 했던 얘기가 있다면 그 얘기가 실천됐는 거 아닌가를 봐야죠. 그렇죠? 그걸 해줘야죠. 그게 뭐예요? 내부 통제. 내부 통제를 해줘야 되죠. 그런 방향이 바뀐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내부 통제가 뭐냐 이렇게 할 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디시전 프로세스다. 자, 동감하실 거예요, 그죠? 디시전 프로세스. 이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어떻게 디시전 하느냐? 팩트에 의해서 한대요. 팩트에. 한 사람의 팩트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2사람 이상,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많은 사람의 팩트가 중요하다. 그죠? 그죠? 팩트가 한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다시 리뷰하고 리뷰를 해서 절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고쳐야 될 건가 아닌가를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사실을 발견하면은 이거는 고쳐야 될 일이야. 고쳐야 될 일인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멈추지 말라 이거죠. 내가 할 일이 아니래도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도 고쳐야 될 상황이 있으면 고쳐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에 기대되는 메시지고 여기에 effective communication이라는 말에 effective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한 번 얘기해서 상대가 다 못 알아들어요. 왜? 아무리 표현을 잘해줘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는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몇 번 해야 되겠어요? 상대가 물어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서 풀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ffective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밖에 전달이 안 된다. 90%는 전달이 안 됐다 이거죠. 어떻게? 다시 물어올 때 대답하고 해서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사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무척 후회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숙제를 가져오고 뭐 등등을 가져오고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문제를 레이스를 했는데 문제가 제대로 풀린 적도 있고 또 풀리지 못한 적도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애들이 그런 것도 있다. 그죠? 그럴 때 한 번 물은 게 아니라 2번, 3번을 물어야 되는 것이 유태인의 기본 부모의 태도입니다. 학교에서 애를 픽업을 해서 뒤에 태우면은 오늘 학교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네가 흔쾌하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도 있고 또 질문했던 것 중에 부모한테 얘기해 줄 만한 좋은 질문거리도 있을 테니까 한번 얘기하라. 반복시켜준다. 반복. 자, 차에서 아니면 길에 걸으면서 끊임없이 애가 반복 질문하게 한다. 그 질문하게 하는 것이 바로 effective communication입니다.
자, 질문을 어린애가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주고 주니어가 자꾸 자기한테 질문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거버넌스고 이것이 문화다. 질문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 게 문화다.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가 내부 통제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코소에서 네 가지 목표를 이런 목적으로 코소가 설립이 됐어요. 이 코소는 미국이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최고의 싱크탱크입니다. 그죠? 이 기구가 발족된 것은 뭐 이 내부감사협회, 뭐 공인회계사협회, 뭐 이 이사회협회, 뭐 이게 이 다양한 이제 경영자협회, 뭐 이런 이 미국의 회계학회 이런 학회들이 전부 5개 기구가 관여가 돼서 코소가 됐는데 이 코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인터널 컨트롤입니다. 첫 번째가 인터널 컨트롤. 이 인터널 컨트롤을 실행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 수단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내줘야 된다. 거버넌스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펙티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죠? 이펙티브 커뮤니케이션이 거버넌스다. 그죠? 거버넌스를 이루어 놓으면은 이 상황 속에 그래도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끊임없이 생긴다. 여기에 디터런스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여기 RR이라는 말에다가 R이 둘이 있어요. 그 언더라인 하시죠. 그죠? 저도 제가 사진을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 여러분한테 드린다면 우리말로는 억제한다 이 말이에요. 부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부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부정의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거죠. 부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것이 코소가 지향하는 4가지 목표입니다. 그죠? 이 목표도 우연하게도 경영학 원론에 나와 있는 Plan, Organizing, Leading, Control 이 용어를 거꾸로 역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역으로 갖다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의 경영학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책에는 여기에 디렉팅이란 말 대신에 리딩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언더라인 했어요. 이제는 디렉팅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사회라고 그러고 이사란 말을 쓰는데 이제 그건 안 돼요. 그냥 리더예요. 리더. 리더는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리더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리딩이란 말이 미국 경영학의 새로운 트렌드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렉팅이 아니다 이거죠. 일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 킴벌리의 사장이 자기를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친구처럼 대하게 오고 얘기하자고 오픈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끌어당겨서 네가 일하게 잘하도록 도와주는 헬퍼다 이거죠. 헬퍼로 간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게 ISO로 가면은 플랜 두 체크 액션입니다. 그죠? ISO로 가면은. 자, 그러면 이 전체 우리 흐름 속에 우리는 아랫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위로 뽑아 올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내부 통제예요. 아랫사람의 의견을 위로 뽑아 올리는 거 이게 내부 통제다. 이거죠. 이게 거버넌스다 이거지. 이게 이펙티브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죠. 왜? 솔직한 얘기인데 CEO가 뭘 합니까 사실은? 이미 올드맨입니다. 그죠? 지식은 쌓여져 있어요. 어떻게 지식이 쌓여져 있겠어요?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기 경험했는 것밖에 몰라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아랫사람의 의견을 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올리는 방법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창조의 기회가 있다 이거죠. 아랫사람의 의견 듣는 게 창조의 기회가 있고 아랫사람의 의견을 통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 자, 이거 기업이 이거 이외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창조적이고 이노베이팅한 혁신적인 거 말고 기업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작년에 한 거 그대로 해. 금년에도 그대로 해.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작년에 한 거 다르게 해봐. 다르게 해봐. 다르게 하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사이클이
흐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홀라크라시라는 말은 이 위계 질서를 파괴해서 아래 위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래 위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요한 킴벌리의 지금 사장 얘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거 블록체인으로 지금 코인이 뭐 여러 가지 우리 스캔들이 돼 있지만 사실은 블록체인 속에서는 가장 신뢰로 와야 됩니다. 블록체인 속에서 거래한 것은 그 거래 기록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지운다든지 왜곡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가 벌써 신뢰를 먹고 사는 거다 이거죠.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일본의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조이 회장은 전원 참여의 의사결정을 전원 참여. 자, 참 어렵기도 하면서 참 쉬워요. 전원 참여는. 왜? 내가 거기서 빠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돼요. 전원 참여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결정할 때 결정한 안에 대해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게끔 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랫사람이 시나리오를 만들게 해놓고 그런 시나리오를 나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인사고과가 없어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인사고과를 없애버렸어요. 시대의 흐름이 인사고과의 무용론입니다. 그죠? 고과를 통해서 사람을 휘어잡는 거예요. 상사가 부하를 닥달하는 거예요. 디렉팅 하는 거예요. 디렉팅. 리딩이 아니고 디렉팅 하는 거예요. 디렉팅 하니까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죠?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여기서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고, 이 플랜 두 체크 액트를 하는 궁극의 목적은 컨트롤을 통해서 또는 오디트를 통해서 궁극의 목적은 트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트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조직은 트러스트 빌딩이에요. 그죠? 모든 새로운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미션이나 새로운 비전의 핵심은 신뢰 구축입니다. 그죠? 신뢰 구축. 그 점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 과정을 이제 편성을 하면서 현재 우리는 여기에서 오디팅 중심으로 여기에 핵심의 키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보다 더 앞선 단계가 있고 더 미진한 단계가 있는데, 미진한 단계는 일단은 우리는 이제 지나오는 단계로 본다면은 기본적인 자격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치부해버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문화에 접근해야 된다.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바로 고도화다. 발전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느냐? 전방이 소통을 한다. 전방이. 아래 위 소통이 아니라 전방이. 특히 지금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우리 국내의 사정이기도 하지만은 이 포스코에서 또 다른 여타 기업에서도 많이 하지만은 이 옆에 있는 부서에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 일이 아니죠. 옆에 부서 일이죠. 거기에 우리 부서에서 도와줄 것이 있는가 없는가?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이 있는가 없는가? 협력의 지수가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내가 상대 평가에서 순위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협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가가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말은 미래를 본다는 얘기예요. 미래 중심으로 보면 현재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윤석열 대통령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이게 발전하는 나라의 트렌드입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행위에 좋은 퍼포먼스를 내자면은 서로 뒤를 보면 안 됩니다. 미래만 봐야 됩니다. 미래는 얼마만큼? 5년, 10년을 보라 이거죠. 5년,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다. 그래서 어큐먼이라 씁니다. 어큐먼. 예리하게 미래를 봐라. 현재가 문제가 아니다. 미래를 보라. 사실 군데군데에 써야지는 얘기긴 하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일을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다. 그 사실 내부 통제는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방향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자율통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율통제는 절제라는 말을 바로 우리가 연상을 시키면 좋겠고 거버넌스라는 말을 우리가 지배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중국에서는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 처리. 그 다음에 일본은 통치. 여러 가지의 생각을 통합해서 다스린다. 그러면 의견을 모은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로 이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특히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핵심의 키는 혼자서는 절대 통제가 안 된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 누가 해왔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 거꾸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한 사람이 한 거는 그대로 믿지 말라 이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받아야 된다. 그 체크를 받는 목적이 뭐냐? 뭐가 진실인지, 뭐가 신뢰를 깨트리는지, 뭐가 현실인지, 실상인지. 그래서 감사팀에서 현장에 감사 갈 때 두 분이 보통 같이 가죠. 그죠? 혼자 가면 안 돼요. 그죠? 혼자 감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CEO도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할 때 CEO 아닌 회사 내에 노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공동 사인합니다. 자기가 먼저 사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먼저 사인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산업은행 현지 법인을 경영할 때도 이 푸아이스 프린시플에 의해서 저 이외에 독일인 사장을 한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그 많은 보수를 왜 그렇게 두 군데다 쓰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크가 사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보통 이제 뒤돌아가서 보는 것을 하인드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후견 지명이다 이거죠. 되돌아봐서 보는 거.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역사책을 읽는 것보다가 현재는 어떻게 해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더 IT지향적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점점 더 성견 지명이 있는 푸아 사이트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CEO가 와서 우리 조직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환경을 관리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통제의 환상에 빠지는 이 통제의 환상이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오버 컨피던스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세요. CEO가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한 충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버 컨피던스입니다. 상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내가 갖는 내 태도가 방향이 푸아사이트가 없다. 푸아사이트.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한 차원만 더 봐라. 한 차원만 더 봐라. 한 차원만 더 보는 것이 오버 컨피던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다. 언제나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 미래를 보면서 그 문제를 접근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헤엄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우리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다 더 나를 컨트롤해 줘야 내가 내 것을 찾을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셀프 컨트롤의 오류는 목표를 이루려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에요. 사실 어떤 운동선수가 자기가 지향했던 바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통제력의 실수입니다. 실패입니다. 그죠?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 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일부 심리학자들은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 몰입도를 높여야 자기 통제력이 생긴다. 그래서 통제란 말을 여기다가 많이 쓰고 있음을 얘기시키고, 여기에 내부 통제의 역사가 짧습니다. 그죠? 85년입니다. 1985년. 40년도 채 안 됩니다. 그죠? 이 당시도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고 막 스캔들이 많고 월스트리트에 문제가 많고 이럴 때 이 기구가 발족했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이 코소1이 지금 내부회계 관리의 기초가 되어 있는 5요소입니다. 아주 옛날 겁니다. 사실은. 아주 옛날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엔론 월드컵이 터졌잖아요. 그럴 때 나타난 문제가 뭔가 하니 몇몇 사람이 계획적으로 숫자를 분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면서 분식한 것이 아니라 숨기면서 분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에 모든 사람이 참석하게 오픈하라. 오브젝티브 세팅은 목표를 공동 설정하라. 어느 기획실의 특정 파트에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 내의 각 부문에서 일어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오브젝티브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그 일을 다뤄야 될 것인가, 이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문제의 핵심을 누가 다뤄야 될 것인가,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사건을 식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는 리스크 리스판스가 없어서 엔론 월드컵이 생겼다. 자, 엔론 월드컵이 생긴 거는 누구도 저럴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했는데 그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얘기할 수 있는 리스크 리스판스가 없었다. 고소도 있고 고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CEO의 책임은 리스크 리스판스다. 모든 책임은 리스크 리스판스다. 책임이 바로 리더십이다. 자, 책임과 리더십이 별개가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2004년에 나온 이 플랫폼을 가지고 내부 회계 관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내부 회계 관리는 그 점에서 많이 실추되어 있는 프레임이에요. 그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어프로치 방법 속에서 얘기 드리고 지나갈 만한 이제 핵심적인 이 포인트를 든다면은 이 인간이 판단한 것이 적정한가 안 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를 그것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의 것이 국제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현재도 또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됩니다. 사실은 인사가 전부입니다. 내부 통제는 인사가 전부입니다. 거기에 플랫폼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 통제 5가지 요소, 뭐 6가지 요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 그 핵심을 본다면 전부 다 여기도 이 위는 보이지 않는 철학이니 가치관이니 이런 것이고 여기는 보이는 사람이고 이 사이에는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입니다. 그죠? 이 구조물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평가의 방법론에서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제 설계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예요. 설계를. 그런데 우리의 내부 회계 관리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는 부적합합니다. 미흡해요. 서양적인 거예요. 미국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크를 해봐도 왜 이걸 하지? 하고 의심을 할 만한 그런 곳곳의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들여다보면은 책임을 설정하고 직무를 분리하고 절차를 문서화하라 그러고 또 물리적으로 통계하라 그러고 이 독립적 검증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항목이 하나예요. 5번이. 이게 감사실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감사실이 감사에 매달려서 부정적발한 듯 가는 것을 내부 통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잘 되는 부서를 표창해 줘야 된다.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는 부서를 여러분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구축되어 있으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것인가. 그 부서를 발견해서 뭐 어떻게 해요? 베리피케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서의 업적을 인정해 줘야 된다. 잘된 부서를 표창해 줘야 되는 거죠. 잘못된 부서를 찾아내는 못지않게 잘된 부서를 표창해 줘라. 그런 메시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내부 통제란 말과 내부 회계 관리란 말이 왜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핵심의 키워드는 미국에서 만든 용어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Financial Reporting 위에 있는, 그죠? 위에 있는 내부 통제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팅을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것을 우리나라 입법 과정에서 북한이 내부 통제란 말을 쓰니까 우리는 법률 용어로 이건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 회계 관리라고 꼼수를 쓴 거예요. 그죠? 그게 내부 회계 관리의 오점이에요. 그죠? 자, 내부 회계 관리는 우리나라의 내부 통제 문화를 망가뜨린 원흉이다. 원흉이다. 누가 이랬을까?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 지향적으로 입법하면 안 돼요. 미래 지향적으로 봐줘야 돼요. 따라서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반영이 안 돼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의 일부라고 축소, 왜곡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 그죠? 자, 우리 지금 곳곳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평가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실무자들이나 또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솔직한 얘기인데 5년 후에도 내가 이 일도 해야 돼? 더 잘해볼 만해? 그렇게 물으면은 의심스러운 점이 참 많은 거예요. 그죠? 가치 창출이 여기서 일어날까? 그죠? 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심을 하게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내부 통제와 이 내부 회계 관리가 이렇게 혼동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내부 통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도 두 사람 이상 공모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 대표적인 예가 CEO와 CFO가 공모하니까 엔론 월드컵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누구와 누구가 사장과 누구가 공모하면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직장에 옛날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그 근무했던 직장에서도 그 최고 책임자와 그 밑에 있는 실무자가 그 어떤 부서장이 공모해 버린 거예요. 윗사람 맞춰준 거예요. 윗사람의 의중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통제의 위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콜루전이란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세요. 누가 힘센 사람이 한마디 하면 밑에 사람이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통제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통제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는 결국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휘두르는 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이것을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란 말을 써요. 그죠? 또 abuse of power, 권력의 남용이에요. 그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 내부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죠? 어뷰스 오브 파워에 걸린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떤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들의 사람들의 경우에. 그래서 항상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챗 GPT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감사님 한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챗 GPT에 어떤 걸 물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요. 그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우리 회사의 평가를 주식같이 네. 어떻게 하신가? 네. 우리 김정일 부장님은 어떤 걸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제가 이 과정을 이제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이 나라의 조직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식으로 부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가 하니 상시 모니터링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다양한 상시 모니터링 한 사람들이 보는 얘기가 있다 이거죠. 그 얘기를 취합해서 거기에 리스크를 줄여라. 상시 모니터링이. 그건 뭐겠어요? 내부 통제라는 건 상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시 모니터링에 한번 체크했으니까 봄에 한번 했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 메시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여기 지금 내부 통제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잠겨와서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이제 이미 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5가지가. 5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죠? 통제 환경이라는 이 제목을 놓고 보면은 통제 환경이라는 제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저건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은 저게 이 아래 모든 요소에 그대로 다 미치는 거예요. 저게 다 미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제 환경의 핵심 요소들이 통제의 중요한 요소들이 저게 흔들리면은 밑에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리스크 평가라는 말을 해서 이제 리스크란 말을 갖다 넣었는데 이 리스크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 이 말은 일을 한다. 퍼포먼싱이 나온다. 또 컨덕팅 한다. 오거나이징 한다. 뭐 그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모든 행위 자체가 리스크의 매니지먼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의 경우에는 리스크 매니저라고 아예 직함을 넣어놨어요. 그죠? 근데 그 부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부서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 자체가 리스크 매니저다. 모든 사람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리스크 매니저다. 왜? 리스크는 기회를 더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의미, 액티브한 면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리스크 관리가 바로 내부 통제의 중요한 이제 그 어젠다가 된다 이거죠. 이 통제 활동을 보면은 IT가 줍니다, 그죠? IT. 그래서 현재 IT 기술에 의해서 일반 통제와 응용 통제가 잘 돼 있으면은 잘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지금 IT 시스템을 깔면은 우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다 갖췄어. 다 갖춰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갖췄어요. 더 가야 될 건 뭐예요? 한 단계 소프트 컨트롤을 강화해줘야 돼요. 소프트 컨트롤을 강화해줘야 돼요. 그것이 여기에 나온 게 소프트 컨트롤을 강화하는 방법이.
정보 소통이라는 것이 소프트 컨트롤이에요. 보시면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품질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품질을 높인단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세요.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 조직의 품질을 높여요. 퀄리티를 높여요. 어떻게 품질을 높일까? 이제 품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정보 소통의 목적이에요. 그것의 가지로 내부 소통과 외부 소통이에요. 자, 품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내부 소통과 외부 소통을. 둘 다 잘해주는 거예요. 둘 다 잘해주는 거예요. 그죠? 내부적으로는 잘 되지만 외부적으로는 극히 제약이 많이 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섹터에 오면은 잘못된 것은 찾아서 과감하게 빠른 속도로 고치고 또 문제가 된 것은 그 문제의 핵심을 좀 더 깊이 파헤쳐서 새로운 경영자가 그것을 제도를 바꿀 수 있게끔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LG 그룹에 계시는 이제 분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LG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차례 정도 내부 회계 관리제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점으로 최소한 하나 정도는 노출시킨 적 있으세요? 회사 내에서 안 하려고 그러죠, 그죠? 중간 관리자가 아래서 그렇게 발견했더라도 그렇게 올라오는 보고서를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보통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서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각각 지금 맡고 계시는 그 업무라고 생각해도 좋고, 내가 이제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과거에 맡았던 일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 내가 앞으로 맡을 일이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이 미흡하다 이러면 0점을 주고 아주 만족스럽다 이런다면은 2점을 주고 보통이다 이러면 1점을 주자 이거죠. 2점, 1점, 0점을 준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17가지의 원칙을 한 번씩 우리가 이 순간에 마크를 하면서 지나가자 이거죠. 심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모임을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상관없다 이거죠. 어떤 그룹의 활동이다 이거죠. 거기에 도덕성과 윤리 가치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하느냐. 사실 윤리란 말과 도덕이란 말 다 같은 말로 들어와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저는 얘기 드린다면은 비전이 있느냐, 방향이 있느냐, 의미 있게끔 하느냐. 솔직한 얘기도 이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사회, 경영자가 독립성을 유지하여 내부 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느냐. 사실 이사들이 원래 이것을 내부 통제 규정을 만들고 뭐 시스템을 갖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사들이 사회이사도 있고 또 사내이사도 있고 이게 복합적이긴 하지만은 그런 영역에까지 깊이 인볼브되기에는 우리 문화가 아직까지 못 가죠, 사실. 그죠? 그냥 보통이에요, 그죠? 보통이에요. 우수하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최고 책임자는 이 내부 통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직 구조 보고 체계를 책임과 권한을 솔직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디파인 돼서 여기까지는 네 권한이고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권한이다 이렇게 구분이 명쾌하게끔 지워져 있는 것은 아주 대기업이 아니고는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상당히 어려워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내부 통제에 적합하는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서 육성 관리하느냐. 아마도 제가 생각에 내부 회계 관리를 맡으면은
아이고 내가 이걸 쉬라고 나를 여기다 보내는가 아니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여기에 가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부 통제에 그 적격성 있는 인력을 선발 육성 관리하느냐 사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엘리트를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엘리트를 갖다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겠어요? 그냥 기본만 하자. 기본만 하자. 기본만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낮은 직급한테 체크하도록 할 거예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높은 점수를 주긴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에게 내부 통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책임을 부여한다. 실제로 내부 통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데스크를 사내에 만약 만드신 경우에 그 팀은 파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팀이 파워를 갖기 위해서 저희는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기획실, 인사팀 두 개가 공조하라. 그러니까 내부 통제는 기획실하고 인사팀이 공조하라. 그래야 파워가 있잖아요. 사람을 쓰기도 그렇고 내부 통제 평가된 결과에 따라서 인사 고가에 반영되게끔. 인사가 바로 내부 통제로 연결시키게. 그러니까 쭉 말씀드린 핵심의 키는 인사가 내부 통제의 중요한 코너스톤이다. 전략은 3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는 생각으로 이 조직의 문제를 진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략팀이나 인사팀에서 이 내부 통제에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타 부서도 관장해서 내부 통제팀은 기획실 밑에다 갖다 놓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인사팀을 붙여준다 이거죠, 같이. 제가 이제 우리가 조폐공사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으로 MOU를 맺어서 이 컨설팅을 좀 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간접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육에 조폐공사의 기획 조정실에 있는 팀원들이 이 교육을 받으라. 그리고 안에다가 기획팀 안에다가 전략팀 안에다가 내부 통제 팀을 타스크포스를 만들자. 그리고 인사팀을 옆으로 접목을 시켜서 인사 고가와 연결되게 하라 이거죠. 인사 고가와 연결되게. 그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5번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7번을 보세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있느냐 또는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분석하고 있느냐 또는 리스크의 평가 시에 부정 가능성을 고려하느냐 또는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체크하고 있느냐. 이 리스크라는 말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의 나와 무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무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리스크를 업무의 일부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저희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이제 한번 방문해서 또 컨설팅을 할 때인데 그때에 이 부분이 취약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그런 대로 평균 수준인데 그죠? 국제적인 기준에 가까운데 이 부분이 취약하다.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조문상으로는 있어요. 조문상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조문상으로는 그 당시 몇 년 전입니다만은 조문상으로는 있는데 그 규정상으로는 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작동되지 않았어요. 자, 저는 내부통제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합쳐라. 여러분 조직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을 내부통제위원회로 탈바꿈하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내부통제위원회다. 일하는 것 자체가 통제다.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통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붙일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위원회라고 붙여라. 이웃 일본은 이미 기업의 리스크관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내부통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흡수돼 버렸어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같은 일인 거예요. 그죠? 같은 일인데 리스크는 아시다시피 내부 통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리스크는. 내부 통제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버넌스, 이사회라든지 뭐 각종 위원회, 뭐 소위원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컨트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이거를 위해서 컨트롤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위해서 리스크가 작동이 되고 거버넌스가 작동이 돼서 부정의 제어작용이 움직이게끔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얘기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10번 보시면은 내부 통제 목적을 달성을 저해하는 그런 그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리스크를 들고 또 이 IT 부문에 이제 그 통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지금 GPT가 우리 주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정보 기술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내부 통제 담당자는 정보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해야 될 툴이다. 저는 이 GPT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정보 기술을 내가 관장해야 된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그 사실은 지금 현재 많은 곳곳에서 정부가 지원하면서 이 GPT 교육을 무료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무료로 오픈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통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제 IT와 연결되지 않고는 통제가 안 된다. 통제는 IT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포메이션과 이제 내부 외부의 소통에 관련되는 이 얘기들은 이것이 바로 시티뱅크의 경우에는 이 부분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서 서로 공유해야 되죠. 누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잘 공유하라 이거죠. 공유하게 하고 내부로 소통을 하게 하고 외부 소통을 강화한다. 이것을 가지고 시티뱅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13과 14, 16을 이 15까지를 조직 문화 감사라고 했어요. 조직 문화 감사.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이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앙케이트로 많은 조사를 하잖아요. 또 외부의 고객하고도 소통하면서 조사를 하잖아요. 의견 묻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를 평가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되고 있느냐가 바로 시티뱅크의 조직 문화 감사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외부와 관련되는 소통을 매크로 오디시라고 그러고 내부의 사람들과 관계되는 소통을 마이크로 오디시라고 그래요. 자, 마이크로냐 매크로냐. 마이크로는 내부적으로, 매크로는 외부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소통이 바로 그 조직의 미래를 가치를 높인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여기 16, 17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모니터링을 왜 했느냐. 했으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사실은 소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소통된 결과, 문제가 된 결과, 그 아웃풋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레벨에 대해서 제도 개선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를 할 때,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클로징 미팅 할 때 우리 감사님 해당 부서에 가셔서 또 한 말씀 하셔야 되기도 하니까 가시잖아요. 그죠? 그거를 녹음을 한다 이거죠.
모든 회의는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모든 회의는 다 녹음을 시킨다 이거죠. 이게 기업의 조직의 리스크를 줄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가치를 높이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중에 첫 번째 하나를 든다면 저는 모든 회의록은 녹음, 녹화, 공유,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외부의 필요에 의해서 줘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회의는 녹음, 녹화해서 핵심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은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참여자한테 나눠주라. 그 모임에 참석했는 회의 참석자들이 그걸 가지게끔 하라. 나눠주라. 공유하게 하라. 왜? 그때 했는 얘기 속에서 이런 것은 미흡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거기서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끊임없이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맨 마지막 17번째 이 항목에서는 모든 회의는 녹음, 녹화하라. 그리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참여자한테 나눠주는데 참여자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아무 개가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참여자들은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공감해서 이렇게 회의록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회의록을 만들 수 있는 이 문화, 여기는 저는 미흡하다. 빵점이다. 우리나라의 내부 회계 관리에 뿐만 아니고 모든 내부 통제의 이 7가지, 17분의 여기에 우리는 빵점이다 이거죠. 이거 활용 못하고 있고 관리 안 되고 있고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고 부서 간에 벽이 쌓이고 있고 서로 협력했는 것만큼 평가해 주려고 그러지 않고 협력했는 지수만큼 그 부서가 높게 평가를 받고 그 직원도 높게 평가를 받아서 미래의 인사고과 같은 데서 그 사람이 그런 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배려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여기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장 필요한 대목을 드린다면은 17개 항목 정도는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죠. 17개 항목을. 자, 17개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원칙일 수도 있지만은 17개의 체크리스트다 이거죠. 그 밑에 있는 수백 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17개는 내가 늘상 직원들하고 소통할 때 쓸 수 있는 주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리스크와 업무 수행은 같은 것이다. 리스크 평가한다는 것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죠.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언더라인을 쭉 하셔서 이것은 리스크가 바로 일이다. 그죠?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럴 때는 바로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이 전체의 흐름 속에 17가지의 이 키워드는 이 과정에 물론 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은 이 슬쩍 봐서 이렇게 지나갈 제목이 아니고 또 보고 또 봐야 될 이 그 17가지의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우리 감사님 감사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싶어요? 여기에 지금 있는 항목 여러 개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거를 감사를 더 강화하고 싶어요? 여기 5개 요소 중에서 17번이요. 여기에 사실은 이 부분 하나면 어떤 면에서도 회사 내 분위기가 달라져요. 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회의를 준비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회의에서의 발언의 그 태도도 달라지고 그죠? 그래 감사님은 현장에 안 가셔도 괜찮아요. 밑에 직원이 가도록 하고 아니면 너희가 녹음한 거 나한테 가져라. 내가 한번 리뷰하겠다. 그리고 거꾸로 현장에 가시지 않더라도 언제쯤 한번 내가 방문하고 싶다. 너희 사무실에. 날짜를 미리 정해서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후를 잡기도 해요. 어느 날 어떤 날 오후에 3시쯤이나 너희 사무실에 한번 들리겠다. 딱 그러면서 그날 가시면은 그 전에 준비될 만한 거는 다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거는. 내부적으로 못한 거 다 하는 거예요. 내부 통제와 관련된 거 미흡한 게 뭐가 있지? 다 해버린다고. 긴장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듣는다는 게 아니라 네가 상시 모니터링 하는가 아닌가를 체크하겠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내부 통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어느 요일에 오전이 아닌 오후 시간에 한 3시쯤 가겠다. 그럼 3시쯤 갔다고 생각하시고 그 장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 빨리 나오시면 안 돼요. 그죠? 그날 저녁은 오히려 사시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들은 사람들이 더 얘기할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쁘지 않는 사람은 나랑 같이 시간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안드린다 이거죠. 절호의 기회다 이거죠. 거기서 얘기 못한 것을 다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은 왜 오후 3시인가? 칸트가 오후 3시가 능률이 제일 떨어져요. 직장에 있는 사람도 오후 3시가 되면은 나른해요. 그죠? 가장 죽은 시간에 그 시간에 방문한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생산성이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업할 수 있잖아요. 업하는 것이니까 3시는 여러분이 쉬지 마시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든지 옆에 부서와의 소통을 하든지 협력하기 위해서는 옆에 부서 가봐야 됩니다. 내가 뭘 줘야 될지.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감사님은 옆에 다른 부서에 일하시는 것을 돕는 협업의 지수를 높이는 그런 메시지를 하시면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좀 너무 일방적으로 막 그냥 지나가서 그런데 17개가 중요하다. 그죠? 그 중요한 것 중에 나는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이상입니다.